이번 시간은 인체, 병원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병원에 관련된 수와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병원이라는 단어는 왼손을 손바닥에 자신을 보게 펴시고요. 오른손으로 검지와 중지를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래서 왼손 손등 위에다가 툭툭 쳐주시면 됩니다.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청진기로 의사 선생님께서 귀에 꽂고 점검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병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병원.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이 계시죠. 먼저 의사라는 수화는 먼저 병원이라는 수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는 수화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의사. 해볼게요. 의사. 이번에는 간호사라는 수화인데요. 먼저 하얗다라는 수화를 해주시고요. 하얗다는 수화 더하기 먼저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턱 위치와 이마 위치에서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턱 위치와 이마 위치 올려주시고 여자라는 수화를 해주시면 간호사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간호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호사. 그러면 병원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라는 수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라는 수화는 뭐였죠? 왼손을 내미시고요. 내민 왼손으로 청진기처럼 해서 몸을 점검하는 듯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병원. 다시 한번요. 병원.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병원이라는 수화와 선생님이라는 수화를 더해주면 됐었죠? 해볼게요. 의사 선생님. 다시 한번요. 의사 선생님. 이번엔 간호사라는 수화인데 어떻게 썼죠? 먼저 하얗다라는 수화 더하기 십자가명을 턱 위치와 이마 위치에 해주시고요. 여자라는 수화를 해주면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호사. 다시 한번요. 간호사. 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지죠? 수술이라는 수화는 먼저 왼손바닥을 펴시고요. 오른손으로 이 손이 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쭉 그어주시면은 수술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이때 왼손 바닥은 고정시키시는 거고요. 오른손 검지손가락, 즉 이 메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해볼게요. 수술하다. 다시 한번요. 수술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술하다. 수술을 해서 우리 몸의 병을 고치게 되죠. 병이라는 수화는 어떻게 할까요? 병이라는 수화는 먼저 손날을 세우시고요. 오른손으로 이마에다 갖다 대시면 병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병.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병. 병원에서는 이러한 병을 고치죠. 고치다라는 수화는 양손 손바닥을 마주보게 펴시고요. 검지손가락만 펴보세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시는데 지나쳐서 움직이시면 고치다 라는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고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치다. 이번엔 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에도 보통 우리가 먹는 양약이 있고 한약이라는 것이 있죠. 먼저 양약이라는 수화는 약이라는 수화가 일반적으로 약, 가운데 손가락으로 핀 왼손바닥 위를 살짝살짝 문질러 주시면 약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약. 다시 한번요. 약. 이번에는 한약이라는 수화인데요. 한약이라는 수화는 진맥을 하는 모습을 먼저 해주시고요. 할 때는 오른손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진맥을 하듯이 왼손 손목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짜는 듯한 모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약을 만들 때 우리가 다린다고 하죠. 그때 이렇게 맨 마지막에 짜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한약.
해볼게요. 한약. 그냥 약이라는 수화는 뭐였죠? 약. 두 번째로 한약이라는 수화는 진맥하는 모습 더하기 짜는 모습입니다. 해볼게요. 한약. 다시 한번요. 한약. 병원에 가면 진단서가 나오게 되죠. 진단서라는 수화는 먼저 진찰하다라는 수화와 그리고 무슨 문서를 받을 때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의 수형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해볼게요. 진찰하다라는 수화는 왼손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게 펴시고요.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청진기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세요. 이 모양으로 이 왼손 손등이를 툭툭 진찰하듯이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진찰하다. 다시 한번요. 진찰하다. 더하기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단서라는 단어가 완성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단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단서. 이번엔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과 퇴원하는 것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입원하다라는 수화는 먼저 병원이라는 수화를 쓰게 됩니다. 병원이라는 수화가 뭐였죠? 왼손을 내미시고요.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살짝 구부리시고 툭툭 진찰하듯이 만져주시면 된다 그랬죠? 병원이라는 수화 더하기 사람이 누워서 들어가는 모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원하다라는 수화가 돼요. 해볼게요. 입원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원하다. 반대로 퇴원하다라는 수화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병원이라는 수화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수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이런 모습만 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퇴원하다. 다시 한번요. 퇴원하다. 그러면 입원하다와 퇴원하다를 한번 해볼까요? 입원하다라는 단어는 먼저 병원이라는 수화를 해주시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해주면 됐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원하다. 퇴원하다라는 단어는 뭐죠? 병원이라는 수화를 해주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해볼게요. 퇴원하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급하게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가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응급실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하다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눕다라는 단어, 세 번째는 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급하다라는 단어는 오른손 검지를 살짝 굽히시고요. 왼손 바닥을 이런 모양으로 취해보세요. 그 다음에 서로 두들기는 모습을 취해주는 거거든요. 이때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서 급하다라는 이런 수화를 취하게 됩니다. 해볼게요. 급하다. 다시 한번요. 급하다. 더하기 눕다라는 수화는 아까 입원하다라는 수화에서 들어가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눕다. 후에 방이라는 수화는 양손바닥을 펴시고요. 먼저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모양 만드신 후에 먼저 앞뒤를 막아주시고 양옆을 막아주시면 네모나게 되죠. 이런 방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방. 해볼게요. 방. 그래서 이렇게 급하다라는 단어와 눕다라는 단어와 방이라는 세 단어가 합쳐서 응급실이라는 수화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응급실. 해볼게요. 응급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응급실. 이번에는 낫다라는 수화인데요. 낫다라는 수화는 먼저 양손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게 펴시고요. 살짝 내려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낫다 또는 멈추다 또는 취소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낫다 또는
멈추다 또는 취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낫다, 멈추다 또는 취소하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병문안을 가게 되죠. 그때 문병을 간다라고 하죠. 문병 또는 병문안이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그 수화는 먼저 병이라는 수화를 먼저 써주게 됩니다. 병이라는 수화는 뭐였죠? 오른손을 나를 세워서 살짝 이마에다 대시는 거였죠. 병이라는 수화 더하기 위로하다라는 수화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위로하다라는 수화는 왼손 엄지손을 내미시고요. 오른 손바닥으로 뒤를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위로하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위로하다. 다시 한번요. 위로하다. 그러면 문병이라는 수화를 해볼까요? 병이라는 수화 더하기 위로하다. 그러면 문병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문병.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병.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뭐죠? 감기라는 질병이죠. 감기라는 질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감기라는 것은 먼저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펴시고요. 콧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해주시면 감기라는 수화가 됩니다. 아이가 감기 걸렸을 때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감기 또는 유치하다. 감기라는 수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목에서 기침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감기 걸렸을 때 목이 아픈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기도 합니다. 해볼게요. 감기. 다시 한번요. 감기. 그러면 감기라는 수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검지와 중지로 코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감기 또는 코를 흘리다도 되고요. 유치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감기는 뭐였죠? 목에서부터 기침이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해볼게요. 감기. 다시 한번요. 감기. 그러면 기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기침이라는 단어는 바로 입 앞에서 원 모양을 만드시고요.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내주시면 기침이라는 수화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기침. 다시 한번요. 기침. 또한 몸살이 날 때도 있죠. 몸살이라는 수화 단어는 몸이라는 수화 단어와 춥다라는 수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이라는 수화 단어는 왼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오른손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몸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해볼게요. 몸. 다시 한번요. 몸. 춥다라는 수화 단어는 양손으로 정말 추운 듯이 온몸을 움직여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춥다. 다시 한번요. 춥다. 그래서 몸이 춥다 하시면은 몸살이라는 수화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몸살. 다시 한번요. 몸살.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단어와 저혈압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라는 단어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펴시고요. 이 검지손가락을 귀 뒤에 한번 위치시켜 보세요. 이 상태로 위로 올려주시면 고혈압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고혈압. 다시 한번요. 고혈압. 저혈압이라는 단어는 먼저 검지손가락을 뒤에다 살짝 대시고요. 그리고 왼손바닥을 세우시고 오른손 검지를 대시고 내려주시면 저혈압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저혈압. 다시 한번요. 저혈압. 그러면 고혈압과 저혈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검지손가락을 귀 뒤에 위치시키시고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고혈압. 저혈압은 뭐였죠? 이대로 오른손 바닥을 오른쪽을 향하게 왼손 바닥을 오른쪽을 향하게 펴시고요. 대신 후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저혈압이 됐죠. 해볼게요. 저혈압. 해볼게요. 저혈압. 이번엔 영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양이라는 단어는
오른손 바닥을 사용하는데요. 오른손 바닥을 왼쪽 볼에다 대시고 살짝살짝 돌려주시면 영양이라는 수화 단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영양. 다시 한번요. 영양. 이번에는 규칙적이라는 수화 단어인데요. 규칙적이라는 수화 단어는 왼손을 이런 모양을 만드시고요. 오른손은 손바닥이 유려하게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한 번, 두 번, 이러면 규칙적이라는 수화 단어가 됩니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규칙적인. 다시 한 번요. 규칙적인. 다시 한 번요. 규칙적인. 이렇게 우리가 인체, 병원에 대한 수화들을 모두 다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아인들을 도와서 병원으로 가실 때 아주 유용한 수화들이겠죠? 꼭 연습을 하셔서 농아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